안녕하십니까, 정진환입니다. 저는 요즘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가끔 한 번씩 나훈아님의 태수형이라는 이 노래가 스쳐갈 때가 있습니다. 바로 이 태수형 노래 중에서 태수형 세상이 왜 이래, 왜 이렇게 힘들어 라는 이 노랫말이 한 번씩 스쳐갑니다. 왜 그러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만은 TV를 틀면은 정말 우리가 자고 나면은 또 다른 흉악범들의 그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할 범죄들, 그리고 또 TV 드라마를 보면은 그저 시청률 올리기 위한 어떤 막장 드라마, 한결같이 모든 방송사에 다 이런 내용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. 참 우리가 생활하면서 참 아름답고 기쁘고 그러한 보람된 그런 뉴스라고는 들어보기가 참 힘든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. 자, 그런데 오늘 역시 그동안에 제가 몇 차례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또 방송하지 않을 수가 없기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. 바로 박선주에 관한 얘기입니다. 자, 지난번 제가 방송을 할 때에도 복면가왕을 통해서 박선주 가면 벗었다라는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께 방송을 한 적이 있었죠. 그리고 그 이전에 이 M방송사에서 그동안에 박선주가 복용으로 인해서 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방송 정지 상태에 있을 때 이 M방송사에서 그 바로 나 가수라는 그 프로에 박선주를 출연을 시켜서 편곡하는 그 분야를 줌으로써 또 그렇다고 끝까지 가는 것도 아니고 바비킴 한번 편곡하고 난 뒤에 또 들어가 버렸습니다. 그리고 그때 이제 시작이 되었죠. 방송 출연이. 그리고 이제 복면가왕 2017년도가 그때 남편과 한번 그 방송에 복면가왕에 출연을 했던 적이 있었죠. 자, 그리고 또 지난번에 그 복면가왕 미운 6살이라는 그 가면을 쓰고 출연을 해서 떨어지기는 했죠. 그래서 제가 박선주 가면 벗었다 이렇게 제목을 한번 붙여서 방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리고 난 뒤에 바로 지난 5월 2일 바로 복면가왕 판정단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죠. 그때는 제가 못 봤는데 그 지난 5월 9일 날 후반부 쪽에서 들어가서 켜니까 바로 또 박선주가 그 자리에 앉아서 판정단에 앉아 있었습니다. 이야, 박선주가 인기가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역시 M방송은 박선주의 친정과 같은 곳이구나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. 그런데 또 그 자리에서 방송하고 이래 하는 모습을 그래서 제가 한번 지켜봤습니다. 어떻게 하나 싶었어. 그런데 거기에 MC를 맡고 있던 김성주가 참 미투 그 이전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미투 하면서 사람이 완전 변질이 된 것 같았습니다. 자, 여기서도 역시 이 마이크를 박선주에게 다른 사람한테는 가지도 않은데 박선주한테 계속 마이크를 줍니다. 노래를 시작하기 전 또 노래 끝나고 난 뒤에 계속 박선주한테 마이크를 넘겨서 계속 멘트를 요구합니다. 참, 야, 김성주 많이 변했다. 참, 전에는 참 MC를 진행을 잘한다.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변질이 된 것 같습니다. 박선주를 닮아가는지 어떻게 됐는지. 자, 그런데 마이크를 넘겨서 한 얘기가 바로 지금 이 자리에 판정단으로 앉아 있는 사람 중에서 제자가 있느냐 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. 예전에 또 그래 미투에서도 그런 질문을 던졌죠. 그게 그렇게 중요한 그 사람 박선주한테는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MC 김성주한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지는 몰랐었습니다. 그렇게 하니까 또 누구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제가 기억조차 할 필요도 없었고 또 질문하는 것이 모든 것이 또 그 한 참가자에게 이 부분이 이러니까 나한테 오면은 내가 가르쳐 주겠다. 또 이런 얘기합니다. 그런데 하는 멘트 얘기하는 것 전체가 바로 뭐냐 하면은 자신을 어떤 자랑하는
내가 갖고 있는 캐릭터를 대한 어떤 이미지를 상대들에게 알리고, 박선주는 김성주는 띄워주고, 이렇게 해서 박선주를 띄워줘서 뭘 하겠다는 건지, 또 박선주를 그 자리에 앉혀서 판정단에 앉혔을 때 시청률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. 제가 볼 때는 이 복면가왕도 이미 흥행한 시기는 지나갔지 않았나. 그 부르는 노래라든지 모든 것들이 볼 때 이거는 완전히 이제 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거의 바닥을 다 치고 있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저는 참 노래를 좋아하는 편인데, 나오는 노래가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노래들을 갖고 와서 부르고 잘했다, 박수치고, 뭐 감동이다, 눈물을 하고, 뭐 이런 모습들 참 보고 참들 잘한다, 참들 놀고 있다,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박선주가 그 자리에서 하는 멘트가 모든 것이 자신의 자랑, 그리고 또 제자 중에 김범수라고 있죠. 이 가수를 트레이닝 할 때, 트레이닝 끝나고 나면 집에 가면서 계속 울면서 집에 갔다고. 왜 그랬냐? 혹독하고 정말 마음에 상처가 되는, 예전에 우리 유진 양에게 했던 심사, 정말 악마의 심사였죠. 역시 김범수한테도 그런 혹독한 심사라는 것은 못하는 부분을 지적해주고, 이 부분 잘 될 때까지 끝까지 남아서 하고, 잘 될 때 그때 집에 가라든지,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노래를 위해서 그 가수의 어떤 실력을 올려주기 위한 어떤 그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,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니고, 왜 못해? 왜 이렇게밖에 못해? 너는 안 돼. 이런 식의 어떤 상처를 주면서 하지 않았나. 그러니까 집에 갈 때까지 계속 울면서 갔다 그러죠. 자,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서 판정단을 자리에 앉아서 자기 자랑을 하고 있던 모습을 보고, 참 역시나 이 M이라는 방송사는 참 역시 박선주의 친정이 맞구나. 그래서 친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다. 왜 이럴까 싶어서 제가 그 담당 PD 한번 찾아봤습니다. 이 PD는 박선주보다 나이가 한 3살 정도 적은 사람입니다. 남성인데, 그리고 아내는 또 첨담동에서 미장원을 하는데, 그 미장원에 또 연예인들에게 가서 거기 또 뭐 머리도 만지고 이렇게 하겠죠. 그런 문어발 같은 연결된 이런 연예계, 그리고 방송사 PD. 자, 보면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세상이 정말 왜 이럴까, 이런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. 그래서 박선주는 이 M방송사에 벌써 그 이후로 5번 출연을 하게 된, 제가 본 것은 5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보다 더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확인한 것은 5번이라고 말씀드립니다. 그리고 지난 월요일 날 있었던 그 S방송사의 강호동의 밥심이라는 프로가 있죠. 그건 이제 뭐 출연자들 앉혀놓고 토크쇼 하는 그러한 내용인데, 거기에 역시 박선주가 초대돼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. 자, 그런데 박선주가 그 자리에 앉아서 무엇을 했느냐, 바로 자기 생활에 대한, 자, 주변에서 사람들이 박선주 별거 한다,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혼할 거다, 이런 얘기가 주변에서 많이 도는데, 그 부분에 대해서 박선주가 고백을 했었습니다. 자, 내 남편 강래호는 4, 5년 전부터 농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. 셰프는 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농사일을 한 4, 5년 전부터 한다. 그런데 일주일 내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뭐 산다. 그러니까 살, 메론, 옥수수 이런 것들을 재배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한다. 그렇게 한 지 3년이 되었다. 나는 우리 딸 하고 같이 우리 딸아이가 이 사고가 놀랄 정도로 자유로운 사고를 가지고 있다.
완전 동화적인 그런 생각이 좋아서, 그리고 또 규격화되지 않는 그러한 자유로운 딸의 사고를 가진 자유로운 사고방식이 엄마로서 지켜주고 싶어서 제주도로 갔다. 딸과 박선주가 제주도 가서 생활한다는 거죠. 그리고 또 딸에게 한 말이, 학교 가기 싫으면 가지 않아도 된다. 그래도 괜찮다. 이렇게 얘기를. 보통 사람 같으면 학교 안 가도 된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 같으면 그 아이의 상태가 아주 정말 학교에 가서 정을 붙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거나 정말 독특하지 않으면 그러지는 않죠. 또 부모들도 그렇게 원하지는 않고. 그런데 학교 가기 싫으면 가지 않아도 돼. 이렇게 딸에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그 정도로 딸의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가졌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줬다라고 박선주가 얘기를 했습니다. 그 자리에서.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저게 가정이냐, 박선주의 가정을 보고 하는 거죠. 저게 가정이냐. 그리고 두 부부 보고 완전 쇼윈도 부부 같다.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자, 그렇게 하니까 이제 박선주가 얘기를 합니다. 우리 둘은, 그러니까 강래호 남편과 또 박선주 둘 다 독립적인 성향이 너무 강해서 전형적인 부부 생활이 맞지 않다. 그러니까 둘 다 독립적으로 혼자서 살기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해야 되고,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부부로 생활하기가 할 수가 없다. 맞지 않는다, 그거는. 그래서 따로 생활한다.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생활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? 별거라는 거죠. 그 법적으로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실제 삶 자체는 3년째 벌써 그렇게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고, 나는 딸아이와 제주도에서 생활하고 있다. 그런데 주위에서 사람들이 조만간 이혼한다더라.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않고 애들러서 박선주는 강래호와 별거하고 있는, 나는 내 일을 하고 있고, 강래호는 강래호 일을 하고 있다.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. 그리고 또 이 한마디 여러분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 남편이 박선주 보고 박선주로 살아라. 박선주로 살아라. 당신은 그게 더 잘 어울린다.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그렇게 하면서 응원했다라고 합니다. 자, 그런 얘기는 두 사람이 살다 헤어질 때 그런 얘기 하는 것 아닌가.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이렇게 잘 살아. 네가 이제 내가 없어지면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렇게 살아. 이렇게 한 얘기가 아닌가. 저는 그런 느낌이 왔었죠. 자, 이런 모든 걸 이렇게 짚어보니까,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이 하고 강래호 씨는 강래호 씨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, 자신은 자신대로 딸과 함께 딸의 그 사고방식을 지켜주고 싶었어. 그래서 딸과 함께 제주도에 가서 살고 있다. 그러니까 별거를 하고 있습니다. 조만간 이혼한다던데 거기에 대한 답은 없고, 강래호 씨가 박선주는 박선주답게 살아라. 당신은 그게 더 잘 어울린다. 이 말은 바로 거기에 대한 답이 아니겠는가. 라는 것을 그 기사에서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자, 이렇게 바로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그 파핀 현중 가수와 또 박예리 국악 가수의 그 아름답고 행복한 삶의 모습을 방송했었죠. 그와 완전 극과 극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. 자, 그런데 막장 드라마나 똑같은 그 내용이 아닐까. 자, 막장 드라마도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서, 시청자를 끌어모으기 위해서, 그래서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막장 드라마가 방송이 되듯, 이 내용 역시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 사회 가정에서 젊은이들에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말이라고는 한마디도 없습니다. 아이를 학교 가지 안 가도 된다. 그러고 나는 내대로 너는 내대로 서로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고,
이거는 전화 통화하면서도 지금 어디냐? 지금 뭐 하고 있어? 이런 말 한마디도 여태까지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. 그게 부부라고 생각 전혀 들지 않죠. 부부라면은 그저 어디냐? 밥은 먹었냐? 언제 집에 오느냐? 이렇게 하는 게 기본이죠. 부부로서. 서로가 그게 걱정해주고 염려해주고 또 집에 온다면 또 준비할 거 있으면 준비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고 가정이고 부부인데 이 박선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. 자기 하고 싶은 건 자기가 하고 신랑이 하고 싶은 건 신랑이 하고 뭐 지금은 신랑이 이제 법적으로 신랑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, 이런 것을 방송에서 방송을 할 때 시청률, 박선조가 나가서 그런 얘기한다고 시청률이 저는 올라가지 않는다고 봅니다. 그런데 왜 이런 방송을 하느냐? 그런 기대를 하고 하겠죠. 먼저 막장 드라마라고 똑같이 생각하면 그것을 또 그 자리에 동석했던 한 출연자는 또 그렇게 사는 남편이 부럽다.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. 완전 그 나물에 그 밥이죠. 이런 것을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볼 때 우리 사회가 어떻게 작은 한 프로지만은 그 방송이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번져감으로 인해서 우리 많은 시청자들이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면서 무의식 중에 머릿속에서는 입력이 되죠. 막장 드라마와 똑같이 욕을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면서 그것이 내용이 입력이 돼서 우리 삶 속에 무한중에 그렇게 표현이 되고 실천이 되어진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방송사에 이런 것들은 전부 제재가 돼야 되고 방심위에서는 도대체 뭘 하는 곳이 방심인지 알 수가 없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도 슬프고 안타깝다는 거죠. 이런 방송 물론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다름없는 제1 유튜브의 말이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은 영원히 이러한 방송들은 끝을 볼 수가 없죠. 한마디 하고 또 두마디 하고 또 한 사람이 하고 두 사람이 하고 네 사람이 하고 이렇게 점점 연쇄 반응하듯이 번져나갈 때 우리 세상은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지고 오지 않을까. 그러한 기대감과 바람을 그런 것이 없다면은 방송할 필요도 없고 내일도 필요 없고 그와 똑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작은 유튜버 한 사람이 내뱉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모습을 보고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다시는 이런 박선조 같은 이런 사람이 방송 공적인 자리에 올라가서 그 사람의 삶 들을 필요도 없고 볼 필요도 없는 이런 삶을 우리가 왜 봐야 되는지 이런 것을 방송하는 S방송사와 같은 그런 PD들 제발 자신들의 자식을 위해서라도 이런 방송은 제발 하지 말고 박선조 같은 이런 사람은 두 번 다시 공적인 자리에 앉지 말고 남을 가르치는 자리에도 있지도 말고 그러한 간절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 시청자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방송을 했습니다. 자,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, 좋아요 콕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